그러면 이왕 조금 더 하는데 잠깐만 연필이 어딨지? 새로운 연필. 연필이 보이질 않니? 잠깐만. 좀 짧은 거 쓸까? 그래도 아까보단 기니까 이걸로 하자. 네, 안녕하세요. 은근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머리카락 날리기. 오케이,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거 머리카락 날리기를 어려워하시는 분이 생각해서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이게 머리카락 날리기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할 부분이 제자리에서 날리는 것보다도 하시면은 제일 어려워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제자리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그렇겠지만 제자리에서 움직일 때는 간단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날린다. 참고로 A셀과 B셀로 나눠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때 뭐 일단은 머리카락을 날리기 위해서 대충 하나를 그리고 머리카락을 날려줄 건데 이제 머리카락을 어떻게 날릴 거냐.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이 이 경우에 있어서 그릴 때 맨 처음에 중간이 되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날아가 있거나 최대한 날아가지 않게 돼 있는 그림으로 시작해 주는 게 더 날리기가 편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좀 몰아줍시다. 얘를 중간부터 시작하면 나머지 중간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귀찮아지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든 몰아줍니다. 그래서 왜냐면 얘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얘를 이렇게 해줬다고 치면 스타트가 얘라고 치면 머리카락을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카락 어떻게 날아가겠어요? 자, 일단 머리카락이 날아가죠. 날아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일단 뿌리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여봤자 여기 요만큼에서 더 안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려나? 일단 움직이겠죠. 얘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조금 움직이고 여기 좀 움직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얘도 뭐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얘도 여기 요때 길이를 얘 길이를 똑같이 맞추면 길어져요. 왜냐? 얘는 이쪽에 갔을 때 이렇게 돼 있던 게 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런 포인트적인 거 살짝만 잡아주고 움직여주면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여기 부분은 뭐 봉투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원화에서 여기를 잡아줬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랑 해서 이쪽에서 일로 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가령 3장을 줬다고 쳐요. 근데 몰아주기를 할까? 이 경우에는 이쪽으로 몰아줬다가 저쪽으로도 이렇게 몰아줬다가 이렇게도 몰아줬다가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가게끔 따로 뭐 한 요런 식으로 해준다던가 해주면은 날아가겠죠. 아무튼 이렇게 날아갈 때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얘랑 얘를 가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렇게 날아만 가면 되는 거긴 한데
움직였을 때 아니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에 맞춰주면 조금 더 그 어색하지 않게 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를 갔을 때 이 모양대로 가면 또 길이가 안 맞아져요. 그쵸? 그래서 뿌리는 여기지만 이렇게 됐을 땐 여기가 더 짧아져야 되겠죠? 요 정도 이렇게만 해. 그리고 얘도 요 길이가 이 정도 이동을 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얘가 여기서 중심을 이동을 하는 게 아니지만 얘는 요 정도를 살짝 이동했으니까 요만큼을 같이 이동시켜주고 얘도 살짝 같이 이동시켜주고 그리고 얘는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주면서 이동을 시켜주고 원래 처음에 원화를 잡을 때 얘도 요만큼의 거리지만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머리카락이 조금 얘랑 같은 높이에 있으면 짧아진 거 그러니까 이게 얘가 짧아지게 길어지고 얘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평범한 이쪽이니까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길이를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이동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그 머리카락을 날리게 할 거잖아요. 아, 네. 일레이나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릴 예정입니다. 그거는 조금 제대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예정.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무튼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와 여기의 중간을 나누는 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중간 나누기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 나누기면 그건 그냥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누구나 하는 거죠. 중간을 나누면서 이 모양만 잡게 해줄 때 뭐 요만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갈 때는 뭐 요거와 요거 사이에서 나눠만 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고요. 이것도 뭐 여기서 요만큼만 움직여주면 되는 거니까 뭐 별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 더 몰아갈지 요 화면을 보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고 싶다고 하니까 반으로 나눈 상태로 해주고 얘와 얘 나누기를 해주고 그러면 요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때 얘가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딱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모양은 얘에 가깝게 가야겠죠. 모양은 살짝 얘에 가깝게 가면서 이렇게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그 방향에 어느 정도 그 요리라 그러는데 그 요 부분에 더 조금 더 센스 그런 걸 발휘하시면 쉽게 정말로 쉽게 그 가운데를 쪼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은 굉장히 쉽게 머리카락이 일단 이쪽으로 날리는 장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날릴 땐 이쪽으로 몰아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이쪽으로 갈 때는 동일한 원화를 가지고 하는데 참고로 동일한 원화를 가지고 해도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몰아줬으면 반대쪽으로 갈 때는 이거와 똑같은 그림을 안 쓰겠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돌아갈 때는 돌아가는 리듬이 따로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의 리듬으로 1, 2, 3으로 만들어줬다 그래서 얘가 2가 됐다 그러면 2를 다시 돌아갈 때 그거예요. 그 원화 표시를 할 때 원화 매수를 결정할 때 쓰는 녀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준다고, 아니면 이렇게 균등하게 간다, 아니면 이렇게 뜨매를 하면은 이쪽으로 몰아준다, 그런 것들. 이거는 원화에서 지시를 여기다가 써줄 때 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고,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몰아줬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머리카락 움직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으로 몰아줄 땐 가는데 올 때도 똑같은 그 그림으로 올려 그래요. 그게 아니라 얘에서 처음에 얘에서 얘를 했잖아. 그러면 얘가 1번이고 얘가 3번이야 라고 쳐요. 이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1번이고 3번이죠. 그렇다면 돌아올 때는 얘와 얘를 나눠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지만 3과 1로 돌아와야 돼요. 3과 1로 돌아와서 3과 1의 중간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똑같은 걸로 나눠줬을 때도 같은 나눠줌이지만 이쪽으로 몰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쪽으로 몰아져 있지 않고 같은 거에서 나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몰아주기를 하면 1번의 그림에 가깝게끔 몰아줘야겠죠. 그림이어도 이쪽으로 오게끔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착각을 하시는 분 거기에요. 1번하고 2번으로 했으니까 그럼 2번에서 1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1번에서 2번을 했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1하고 3을 했잖아요. 1하고 3에서 했으면 3하고 1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그러면 3을 먼저 올려놓고 1을 해야, 그 레이어를 바꿔놓고 1을 해야 그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깝게끔 그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려도 그 3과 1에 가까운 그림이지, 얘는 여기에 가까운 그림이 돼야지 아까와는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저 그림과 이 그림은 달라져요. 보시면 얘와 얘는 달라져 있을 거예요. 얘는 이쪽으로 가깝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적인 건데 아마 요거를 착각하시는 분 꽤 많으실 거예요. 은근히. 자, 이거 대충 그리지만 대충 그려도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얘와 얘의 중간을 일단 쪼개서 만들어 줬잖아요. 뭐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랑 얘는 분명 둘이 나눈 거죠. 둘 다 똑같이 중간을 나눈 거잖아요. 근데 얘는 2번이고 얘는 4번이라고 쳐요. 그럼 2번하고 4번은 똑같을까요? 2번하고 4번은 사실 다르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게 재밌는 건데, 정말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차이가 생겨요. 그쵸? 2번은 1과 3번을 나눈 거고 얘는 3에서 1을 나눈 거니까 일단은 요 기본을 아셔야 돼요. 머리카락을 나눌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1번에서 3번 나눴으니까 다시 돌아갈 때도 3에서 1 그냥 그려야지 그러고 나누잖아요. 그게 아니라 1번에서 3번으로 그렸으면 3번에서 1번으로 돌아갈 때는 리피트라도 다른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원화 표시에서 1에서 1, 2, 3하고 굳이 4, 1로 가느냐고요. 여기 왜 얘네들을 점으로 줄까요? 그거는 얘랑 얘는 다른 움직임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화를 했을 때 1과 3번, 1번은 동일하지만 거기서 하나를 더 주는 게 바운드를 주는 거죠. 그때는 한 장을 더 주면 돼요. 이쪽으로 움직여주고 싶은 쪽으로 움직임을 하나 더 넣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머리카락 움직임의 기본적인 거, 뭐 매수가 더 들어가도 덜 들어가도 마찬가지인데 몰아주기, 어느 쪽으로 몰아주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긴 머리의 경우가 어쩌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짧은 머리의 그 응용이고, 짧은 머리에서 하는 이 기본적인 걸 일단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일단 머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머리가 움직였어요.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로 종이가 얼마 없어. 종이가 일단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머리카락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로 오죠. 그러면 머리카락이 일로 이동을 해. 그러면은 여기서 멈췄어. 그러면 멈추기 전에는 여기로 오겠지만 멈추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건 멈춘 다음의 그림이에요. 멈춘 다음에는 뭔가 일단 한번 반동이 이렇게 멈췄으니까 이쪽에서 가던 움직임이 일로 멈춰지는 거니까 뭔가 멈춘 움직임이 생기면 좋겠죠. 이쪽은 살짝 가벼운 머리카락은 좀 날아갈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달려오던 머리카락이 이렇게 달려오던 머리카락이 이쪽으로 가면서 요런 움직임을 해주겠죠. 그리고 요 머리카락은 다시 이쪽으로 갔던 움직임을 이리로 오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이리로 오게 될 거예요. 일단 오는 움직임이 있을 거고 이쪽으로 몰아주는 움직임이 하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까는 요만큼이 떠 있었지만 솔직히 돌아오는 동안에 머리가 뜰 일은 별로 없죠. 아까 그 정도의 그 힘을 가진 건 아니니까. 그럼 머리카락은 가지런하면서 약간 떠 있는 상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더 가벼워지니까 얘에서 얘의 사이, 사실 동화로 해도 되지만 원화로 한다고 하면 얘와 얘의 사이에서 조금 더 가벼운 움직임을 주겠죠. 그리고 반동은 더 작아질 거예요. 추후의 움직임이. 그때 요때 움직임을 여기에 맞춰져서 움직이게끔 하는 게 이 요 태격이죠. 하면서 움직일 때 여기는 중앙에 요것만큼 움직이지 않고 요것만큼 움직이진 않고, 하지만 요거가 조금 붕 뜨는 듯한 느낌으로 살짝 움직여주면 뭔가 가벼운 듯 하면서도 움직임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제자리 원래 그림, 그리고 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캐릭터에 맞춰진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제대로 모양으로 돌아오는 거 마지막에 그려주면 머리카락이 휙 하고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머리카락 움직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캐릭터인 걸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머리카락 상태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노멀한 머리카락으로 거의 끝나게 되겠죠. 라스트는. 그때 움직여주는 방식이 그거예요. 조금 참고가 되셨나요? 요게 되게 그러니까 여기서 달려가도
여기서 멈추면 머리카락이 휙 하고 이렇게 당겨졌다가 그 움직임이 살짝 가볍게 잠깐 최대로 가까이 한번 갔다가 그거보다 가볍게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 가볍게 동화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해줘도 움직임이 살살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날려줬을 때는 또 날려주는 거에 따라서 요 흐름에 따라서 날려주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머리가 길어져라. 얘가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은 이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을 때 머리를 여기서 돌아오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여기서 이 정도까지 머리카락이 바람이 불면 반대바람은 이만큼 오진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그쵸? 이게 머리카락이 여기까지 왔다가 반대편까지 간다는 건 사실 바람이 뭐 엄청나게 불지 않는 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한번 왔잖아요. 여기서 움직여주면 돼요. 이 정도까지 부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떨어져도 나중에 밑으로 떨어지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살짝 내려갈 수는 있겠죠. 뭐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살짝 이게 생각보다 요런 그 기본적인 건데도 이 머리카락을 어느 쪽으로 날려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때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바람은 회오리나 뭐 태풍이 일어나서 뭐 갑자기 바뀌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의 결에 따라서 이 모양에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의 끝부분과 이 부분의 끝부분에 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끝에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얘가 이렇게 끝났으면 반대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움직임이 되게 쉬워지죠. 근데 그럼 너무 단조로우니까 약간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얘는 얘대로 살짝 요런 머리카락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머리카락이 덜 날리도록 해도 되고, 얘가 만약에 최대점이 아니라 얘보다 높이 더 날릴 생각이다 그러면 더 날리면 되고, 일단 중요한 건 여기서 날릴 때 중간 머리카락에서 머리카락 숱이 많으면 머리카락 날리는 정도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머리가 긴 캐릭터가 있다 그러면은 방향을 물어보셔도 되고, 뭐 저번 컷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시면 그럼 이제 연출가가 어떻게 의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바람에 폭풍이 불어온다 뭐 그러면은 그 바람이 부는 느낌대로 맞춰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더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러면 뭐 거기에 맞춰서 이 부는 느낌을 더 주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는 더 많이 불었다가 이렇게 왜냐면 얘는 여기에 바람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이 부분에 모양을 이쁘게 가져가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몰아주면서도 이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머리카락이 나를 거 아니에요. 요때 주의할 점은 이 머리카락 길이보다 이게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뭉쳐진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건 가능한데 이 머리카락이 이미 펴져 있는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펴져 있는 머리카락보다 더 길어지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날고 이 상태에서 이 샥 하고 펴질 수는 있죠. 이쁘게 하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펴는 머리를 그려놓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콩가님도 안녕하세요. 요즘 기본적인 동화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머리카락을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단순한 것만 이제 조금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돌아올 때 이 머리카락이 여기 날아갔다가 이 머리카락이 이 끝부분까지 올라오고 꽂혀 오르는 부분도 있고 내려가는 부분도 생기겠죠. 이런 머리카락으로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머리가 바람이 강하면 이런 식으로 퍼진 상태에서 조금 바람이 내려가면 그 퍼진 머리가 다시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되면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랬다가 살짝 또 바람에 맞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의 머리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거거든요. 올라가는 머리보다 더 어려운 게 내려가는 머리인데 내려갈 때는 머리가 정리가 되면서 내려가요. 아시다시피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 있던 머리도 내려갈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내려가 줘야 되잖아요. 이게 얘 머리가 이 뾰족뾰족한 머리면 상관없는데 정리를 하면서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머리카락이 더 숱이 이렇게 쫙 펴지면서 내려가겠죠. 이때 내려가는 머리를 잘 이쁘게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서 얘도 가지런히 펴주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머리카락이 내려가게끔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리가 내려가면서 살짝 맨 마지막에 만약에 얘가 라스트다 그러면은 살짝 한번 찰랑거리면서 내려갈 수 있어요. 찰랑거리면서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에만 저쪽까지 끝에까지 가거나 거의 어느 정도 끝까지 갔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거의 반동이 많진 않다. 사실 엘라스틴을 썼다고 이 정도까지도 솔직히 좀 많이 반동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반동이 있고 나서 바로 단순한 거예요. 바람에 맞추면 돼요. 내가 바람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예를 들어 이건 거의 제 커트를 알려주는 것도 비슷하긴 한데 제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폭발이 있었어요. 그러면 폭발을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쪽을 확실하게 날리는 거죠. 그러면 날아가면서 폭발하는 게 확실해지죠. 이쪽에서. 그러면 이게 여기가 훅 하고 날아가는 느낌이 생기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쵸? 그러면 여기서 폭발 한번 하고 나서 이 폭발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람이 아직 계속 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바람에 연계된 그림으로 이 머리카락이 최대한까지 다시 한번 더 날아가는 이 끝부분까지 올라갔지만 그거보다 같은 모양이 아니라 조금 모양이 다르게끔 한 번 더 가는 느낌으로 더 퍼지는 느낌으로다가 이런 거를 한 번 더 해주면은 훨씬 날아가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날아가는 게 길게 느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훅 하고 휙 하고 한 번 더 날아가는 게 되죠. 그래서 날아가네요. 그쵸? 이렇게 날아가고 폭발은
더 커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펙트도 더 이렇게 가고 이거 연기도 이렇게 이쪽으로 휙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갈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불꽃 이 날아갔다라는 게 느껴지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그 공기가 훅 하고 간 그 기압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앉겠죠. 그럼 내려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내려앉을 때는 아까 기본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뿌리를 생각하면서 가지런히 내려앉는데,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내려앉을 때 어떻게 내려앉겠어요? 이 공기가 빠지면서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내려앉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동화에 넣어준다고 치면은 원하는 더 내려앉아도 되겠죠. 더 내려앉은 걸 그리고 동화 처리를 해도 되겠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지런한 그림으로 이렇게 이 겨우 별것도 아닌 그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려질 수 있고, 그것만 가지고 여기 공기가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 구름은 천천히 움직이거나 슬라이더로 당기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건 없애주고, 이거는 다음 장면에서 없애주고, 얘도 조금 더 이제 가벼운 구름으로 변해지면서 이렇게 얘가 이제 날리고 있는 게 끝나면은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는 거다. 그런 것들이 머리카락을 움직이는 기본이에요. 아까 알려드린 기본하고 이거하고 움직일 때 정지시킬 때는 당연히 탄성이나 이렇게 탁 하고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움직인 게 머리카락이 휙 하고 움직여지면서 슈가 이 끝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긴 머리카락을 잡았을 때 이렇게 생긴 머리카락이 있다고 쳤을 때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도 움직일 수는 있죠. 움직이겠죠. 근데 얘가 가라앉을 때는 머리 끝부리보다 조금 위쪽을 생각하시고 가라앉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라앉을 때 이 모양으로 가라앉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풀리면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리면서 가라앉고 얘도 이쪽으로 가면서 가라앉을 때도 거의 이 모양으로 살짝 가라앉고 이러면서 모양이 살짝 변하면서 원상복귀, 아니면은 더 이 모양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더 리얼한 애니메이션이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이제 머리카락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차이지만, 기본적으로 바람을 내가 받고 있는 방향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머리카락 만들기 별거 아니에요. 이건 어려울래야 어려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여기서 일로 이동할 때 이렇게 갔으면 이거는 바람이 여기서 올 수도 있는 거, 바람이 와서 강해져서 바람이 강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얘가 여기서 이렇게 턴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서 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도 그렇지만 캐릭터가 이쪽으로 돌면서 고개를 돌린 거죠. 고개를 돌리면서 이쪽 머리카락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방향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 주의할 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머리카락이라는 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에서 끊어줄지, 그리고 머리가 아무리 길고 짧아도
중요한 건 머리는 어차피 그 부위 중에서 제일 가벼워요.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가 되게 머리카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 뭉치지만 이걸 머리카락을 편의성 있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묶어진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언제나 얘네들은 제일 가벼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내 캐릭터를 그렸을 때 가장 방향성을 작업하시면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머리카락의 거의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지금 얘기한 거 두 가지 합쳐서 머리카락 날리기는 그걸로 좀 알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요. 개념은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졸려님이 알려주신 그 머리카락 날리는 정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느냐면, 보통 스토리보드가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스토리보드가 존재를 해요. 그럼 스토리보드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스토리보드가 컷이 어디였는지 그 전 컷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 다음 컷을 한번 보신 다음에 이 캐릭터가 있는 위치, 그리고 이 캐릭터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 그리고 얘가 앞으로 이동할 움직임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얘가 콘티랑 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온다 그래요. 그러면 얘가 머리카락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콘티가 이렇게 그려놨어. 그리고 뭐 콘티라서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놨다고 쳐요. 그러면 이때는 물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머리카락 때문에 날리고 이게 바람이 이쪽에서 강하게 불고 있어서 이렇게 날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방향 이동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있는지는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한번 그 회의를 하시다 보면은 얘는 이렇게 이동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근데 이동 경로는 이렇게 해서 그냥 앞으로 오는 그림인데 그림을 잘못 그려갖고 이렇게 그려놓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왜 이쪽으로 바람이 부나 보네요. 그러면 저번에 뭐 폭발의 영향에 의해서 이쪽에서 계속 그 강풍이 불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 뭐야, 이런 그 구름 같은 것도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강풍이 불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이게 안 움직이고 있으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예 없애도 되고. 네. 그런 경우엔 이 구름을 아예 없애도 되겠죠. 머리카락하고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게, 머리카락이 이게 웨이브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닥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요 가닥은 어떻게 될까요? 요 가닥을 그 모양 그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일단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 중에 정말 제일 진짜 동화 너무 못하는 분이 하는 방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얘를 이렇게 갖고 가는 사람이 있으시더라고. 근데 얘는 더듬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갈 거면 차라리 더 날리거나, 왜냐면 얘가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더 날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같이 묻어서 가거나 아니면 안 그려도 돼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쪽에서 움직일 때도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요때도 역시나 반대로 거의 없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항상 이 모양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캐릭터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3D예요. 그러면 완전히 진짜 3D로 하는 게 낫지. 그걸 2D로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2D는 좀 더 능동적으로 동화를 하더라도 움직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머리카락 한 가닥을 요쪽으로 움직이겠다 하는 거를 원화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면 그거에 따른 움직임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통통 튀기는 머리카락처럼 조금 더 이쪽으로 튀기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더 이런 원화의 창고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요런 그림을 하나 더 넣어줘서 나는 이쪽으로 한 번 더 살짝 더 튀기는 그림을 넣어주고 싶어서 이런 그림을 넣어준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서 더 많이 이쪽으로 한 번 더 바람이 일로 더 가는 느낌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이런 이동에 대한 머리카락을 생각하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이원화나 원화 작업을 할 때 이제 클린업을 할 때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동화한테 안 맡기고 혼자서 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전 매수를 다 동화 매수를 어차피 이 동화 매수대로 움직인다 생각하는 그림이니까 그때 이제 그 매수대로 아예 전부 클린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동화가 했을 때 너무 미묘하게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컷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 짱판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엘라스틴처럼 날아다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 한 번의 움직임도 이거를 나눠가면서 움직이면 더 이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동화에게 맡기면 왠지 이걸 붙여서 올라올 것 같고 아니면 조금 이 모양의 개수를 맞춰서 올라올 것 같고 이러면은 저는 그거는 동화에다 안 맡기고 원화에서 처리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알려드린 게 거의 기본의 기초는 거의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만 하셔도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사실 기초가 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염두하시고 만들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 있잖아요. 지금 요 콘티에서 원하는 이렇게 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폴로우라고 해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머리카락만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요럴 때 안 움직이는 캐릭터가 이렇게 머리카락만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 요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움직여주면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머리카락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당위성을 부여해야지만 그게 타당하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였을 때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뭘 눌러주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펴주니까 움직여졌다. 여기도 뭐야, 머리카락을 이렇게 눌러주니까 눌러줬다가 펴주니까 움직여졌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그 다음에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야, 이 웨이브를 탈 거 아니에요. 왜냐면 바람이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바람에 맞춰서 이동을 하면서 웨이브를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웨이브를 타면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웨이브를 타면서 흘러갈 때도 너무 이 뭐지? 같은 모양으로 웨이브를 타면 안 되고, 얘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갈라졌다가 이쪽으로 뭐 내려갔다가 할 때 이 머리카락의 모양에 물결 치듯이 모양에 이걸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알려주긴 해요. 포니테일 그릴 때 이렇게 놓고 얘를 그릴 때 머리카락은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쪽으로 내려갈 때는 이게 이쪽이 이게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게 이쪽에서는 약간 어디 보자, 이렇게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살짝 뭐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는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사실 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바람을 받아서 얘가 올라갔고, 그쵸? 바람을 받아서 얘는 올라갔고, 얘는 평상시의 모습이고, 그렇다면 평상시의 모습보다 올라갔을 때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떠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얘도 같이 올라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 있고, 얘는 내려갈 거니까 내려갈 때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무겁겠어요? 여기가 무겁겠어요? 여기가 무겁겠죠. 그러니까 무거운 상태의 그림은 그대로 두고 가벼운 데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내려오면서 점점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벼우니까 풀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이때 요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무거운 데는 움직이지 않아. 웬만하면 크게 움직이지 않아. 근데 가벼운 데는 움직일 수 있어요. 꼬리도 그렇지만. 왜냐면 얘는 여기가 제일 가볍잖아요. 그럼 바람이 얘를 올라갔을 때 얘도 같이 올라가겠죠. 같이 올라가니까 움직여. 올라갔다 내려오죠. 내려올 때는 얘는 여기서 바람을 받았던 것보다 이제 중력이 살짝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천천히 내려온다고. 근데 여기서는 더 많이 내려오면서 이쪽이 가볍지만 얘보다는 얘가 더 천천히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모양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모양은 이 원상의 이 원래의 모양인 요 묶음 모양대로 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머리카락이 움직였을 때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데 있어서 모양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 않은데도 어렵게 설명들을 많이 하는 거가 이거예요. 여기를 올려야 되는데 왜 올려야 되는지 설명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물결이 있어서 이렇게 진다라고 하는데, 물결은 왜 생기는데, 물결을 어떻게 만들 건데. 근데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 바람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일 영향 주는 건 바람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건 바람이기 때문에 그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생각하면 사실 머리카락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라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요런 정도인 것 같네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또 뭔가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있으면 받아줄 수는 있긴 한데 없으시면은 요 정도에서 끝낼까요? 야, 이거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선 긋는다기보다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선 긋는 거가 이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쯔메라 그래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일본식은 이렇게 하고요. 미국식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미국식은 하다가 얼마 안 해가지고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해서 2, 3, 4, 5, 6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2, 4, 6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1, 2, 3, 4, 5, 6이죠. 자, 일본식은 어떤 식이냐면 먼저 방향선을 그려주거나 아니면 방향선을 여기다 다시 그려줘요. 그리고 중간을 나눌 때 그러니까 얘가 뭔 얘기냐면은 내가 얘와 얘 사이에 원화를 3장 놓고 싶어요. 그러면 A1이랑 A2랑 있을 때 여기에 원화를 3장 넣는데 나는 이쪽을 가깝게 원화를 그렸기 때문에 동화를 꼭 이쪽과 이쪽 사이에 해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얘와 얘의 중간을 해주세요라는 거고 그 얘와 얘의 중간을 나눈 상태에서 얘를 해달라는 게 중간 나누기를 3장 해달라 그랬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와 얘 사이는 안 나누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얘와 얘 사이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얘와 얘의 사이를 나누죠. 근데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사이를 안 나누고 얘와 얘의 사이를 나누고 얘와 얘의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번과 2번이지만 동화가 3장 들어갔잖아요. 하나, 둘, 셋. 동화가 3장 들어갔을 때 동화를 이쪽에 몰아주기. 그럼 A2에다 몰아준다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번이라고 쳤을 때 얘가 2번이 되는 거고 얘가 3번이 되는 거고 얘가 4번이 되는 거고 얘가 5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시트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시트를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더 길어야 돼. 시트를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이게 A셀이잖아요. 그러면 1이 있고 이 콤마라고 치면 더 많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1콤마로 할게요. 이 콤마를 하면은 그릴 때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다 그렇지도 않네. 아니야 그래도 이 콤마면 많이 그려야 돼. 이렇게 3개를 하고 여기에 2라고 그려놓으면 요게 원하고 그럼 이게 나중에 동화가 될 때는 이렇게 동화가 될 거거든요. 1, 2, 3, 4, 5로. 그러면 이 1, 2, 3, 4, 5로 될 때 이 2번 그림이 어떤 그림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지 잘못했지. 얘가 3번이 되지. 얘가 3번이지. 그림상으로는 얘와 얘를 나눈 거니까 이쪽이 3 잠깐만 2, 3 맞지? 아니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2번 그림이 이쪽으로 몰아주기 때문에
얘와 얘를 몰아준 그림이 2번이 되고 얘는 3번이 되고 얘가 4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몰아줬을 때 이쪽에 그림이 몰아지니까 그림이 점점 몰리게 되겠죠. 이쪽으로 그림이. 그렇게 되니까 몰린 그림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A1이고 A2가 됐을 때 A1번 쪽보다는 2번 쪽에 가까운 그림으로 동화가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지시를 써주는 거예요. 이 지시를 안 써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균등하게 쪼개달라는 얘기죠. 균등하게 쪼개달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균등하게 쪼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니까 얘와 얘도 균등하고 얘와 얘에서 균등한, 그러니까 얘와 얘가 얘를 나눈 상태에서 얘가 되지만 얘가 균등하고 얘도 균등하고 얘도 균등하고 얘도 균등하니까 균등하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번호를 매겨 놓은 애들에서 그 움직임을 반으로 나눠 놨을 때 그 반으로 나눠 놓은 그 결과가 확연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몰아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주기를 하게 되면 점점 얘에 가까운 그림으로 가게 되겠죠.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프랙티스로 보여드리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번 A1이에요. 얘가 A1, 그쵸? A1이에요. A1이고 이것도 동화에 가까운 개념이거든요. 알아둬야 될 부분은. 그래서 뭐냐면 얘가 A2예요. 근데 얘를 둘이 나눠야 돼요. 얘랑 얘를 나눌 때 여기서 처음 나눌 때 중간을 나누는 건 거의 얘에서 얘로 갈 때 A1에서 2로 올 때 1에서 2로 올 때 뭐 1부터 2로 올 때 이렇게 돼 있으면 둘, 셋 하면은 아까 말한 듯이 1, 2, 3, 4,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세 장이 더 들어가잖아요. 원화 안에.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들어가는 그림은 처음 그림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도 중간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냐, 이렇게 중간을 그리면서도 얘 쪽에 가깝게 그릴지 얘 쪽에 가깝게 그릴지는 이제 얘가 얘 쪽에 가깝게 그려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준 거기 때문에 얘에 가까운 얼굴 모양이 돼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얘도 이 사이를 나누지만 처음에 그릴 때 중간을 나누지만 얘와 얘에 가깝게 모양의 얼굴 형태를 그려주게 해달라고 지시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화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지만 얘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가운데를 나누지만 얘에 가깝게 나누는 모양을 하고, 자 그럼 얘에서부터 엄청나게 달라져요. 얘가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화번호로 A2란 말이에요. 뭐 어디였을까? 원래는 저쪽 끝에다 적는 건데 여기 회사 번호가 있으니까 얘 2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A2는 얘는 A5고 얘는 A1이죠. 1도 원하니까 원화 표시해주고, 그러면 얘는 원화 표시가 안 된 A2잖아요. A2는 동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화가 A2와 2의 1과 2의 사이는 이제 더 이상 안 나눌 거잖아요. 그쵸? 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과 2에 더 이상 얘와 얘는 나눠줄 데가 없어요. 그럼 1과 2에선 나누잖아요. 그럼 2와 5 사이에서만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2와 5 사이에 이 지시로 인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거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A의 3을 만들겠죠. 얘가 3도 동하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를 안 치는 거예요. 원래 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얘와 얘를 또 나누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A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3이고 얘가 3이고 그럼 3번과 5번을 나누기만 하면 3번과 5번을 나누기만 하면 4번 나오겠죠. 이게 동화에서 그 지시를 왜 써줘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지시를 안 써줬을 땐 거의 무조건적으로 그 반으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그 원화가가 아니라 동화가에서 의도가 있어서 조금 바꿀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바꾸면 안 돼. 기본적으로 틀렸든 안 틀렸든 그걸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랑 얘를 해서 오늘 여기까지 요거를 좀 쪼개자.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지는지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A4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4가 되고 3이 되고 2가 되고 1이 돼요. 잠깐 2가 되고 1이 되고 뭐가 3이지? 그러면 이게 얘 쪽으로 몰아줬을 때의 결과예요. 얘 쪽으로 몰아줬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 몰아줬기 때문에 몰아주긴 했잖아요. 몰아주긴 했단 말이에요. 몰아주긴 했으니까 여기서 시작했는데 다음 그림부터는 동화가 얘부터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죠. 사실 이건 극단적인 거고 사실 얘 가깝게 어느 정도는 가깝게 가야 되는데 눈매가 그래도 얘 가깝게 지금 오게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변하진 않고 그래도 거의 어떻게 보면 얘 가깝게 움직이죠. 여기에다 몰아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얘 가깝게 움직여야 되는 거가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변하진 않아요. 요거의 중간 정도의 움직임으로 해주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로 몰아주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요 상태로 몰아주게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완전하게 중간을 나누게 됐을 경우는 그 전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 단계가 달라지면서 완전히 다른 그 그림이 나오게 되니까 움직임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모아주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 끝으로 계속 모아지는 느낌이 들죠. 그림이 이렇게 모아졌잖아요. 이쪽으로 모아지게 된 거죠. 그게 이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중앙으로 했다 그러면 얘를 1번과 5번을 나눴을 때 1번과 2번을 나눴을 때 해야 되는 거였죠. 그쵸? 그랬다면 결과가 그 다음부터 계속 달라졌겠죠. 특히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은 1번과 2번 사이에 그림이 없지만 이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눠줬을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일 경우에는 1번이 있고 5번이 있고 1번과 5번을 이렇게 나눈 결과는 3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3번을 만들 때도 물론 조금 바뀌겠죠. 어느 정도 중앙에 만들어 준다고 쳐도 요 그림도 요거보다는 덜 사나운 모습이 될 수도 있죠. 약간 덜 사나운 모습이었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도 얘 딱 중간이 되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의 그 입모양도 요것과 요것의 중앙이 되는 부분에다가 걸쳐주고, 그러면은 그림이 달라지게 되겠죠. 요 부분은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아까부터 정중앙을 나눴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는 같아질 수 있는데, 근데 얘가 지금 나눈 게 A3이에요. 이게 이미 달라요. 중앙을 나눈 게 A3이 돼버렸죠. 그렇게 되면 A3과 A5를 하는 게 아니라 A3과 A1과에서도 한번 나눠줄 수 있잖아요. 얘와 얘를 나눠주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와 얘 사이에도 한 칸이 더 생기게 되겠죠. 움직임이라는 거. 그쵸?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게 되면, 그냥 지시를 막 내리게 되면 이게 그림이,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닌 거야.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이거와 이거의 중간 그림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타이밍 싸움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시를 해주면서, 그럼 얘가 A2가 된단 말이에요. 얘 완전 다르죠. 아까랑 결과가 달라지죠. 어때요? 결과가 다르죠. 그럼 2번, 3번 달라졌고 4번도 그럼 3번과 5번에서 나눠지게 되겠죠. 근데 3번과 5번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보면 일단 여기서만 봐도 이쪽으로 몰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틀리죠. 가는 양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돼요. 원화를 잘한다라는 건 이거를 얼만큼 본인이 잘 컨트롤 하느냐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지시를 하고 내가 그걸 그릴 줄 알아야지 그걸 그렸을 때 이러면은 나는 이런 방식으로 그릴 수 있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시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제가 되게 쉽게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엄청 간단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일하기 전에는 개념을 알기가 참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 지시를 진짜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시를 안 써도 움직임을 많이 그려줘서 했는데, 움직임은 많이 안 그려주면서 지시도 안 넣고 그냥 말점만 찍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중간 나누기 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D가 돼버려요. 제일 재미없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정을 해주면서 내가 이거를 여기다 맞출 것인가, 여기에다 몰아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랑 다르죠. 결과가 완전 다르죠. 여기서 4번 넣고 5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2, 3, 4번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결과 값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3번과
5번도 이렇게 들어가요. 아까 머리카락도 1번과 3번 말고 3번과 1번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역으로 나눠줄 때의 계산을 동화를 해보면 아 그래서 역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면 다시 1, 2, 3으로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시트에서 1, 2, 3, 4, 5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아까 설명한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알기 쉬울 건데 아무튼 그래서 얘가 A4잖아요. 그럼 A4는 뭐야? 왜냐면 요것도 요 사이가 아까보다 간격이 넓어졌고 여기도 간격이 좀 넓어져가지고 훨씬 스무즈하게 움직일 거예요 아까보다. 왜냐면 이 뭐야 3D 같은 그런 아니요 홀수로 넣기도 하고 짝수로 넣기도 하고 그것도 마음껏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더 많이 넣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말 그 재밌는 경우에는 이제 그 슬로우로 멈출 때 있잖아요. 슬로우로 연출가들이 가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은 엄청 슬로우 가잖아요. 여기까지도 수도 있고. 이러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장이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도 너무 몰아주기 부족하니까 이쪽에도 뭐 더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9장이 들어간다. 그럼 9장이 들어가면은 쫙 하면서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움직임이 있어. 근데 움직임을 확 멈추게 하고 싶은데 천천히 멈추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슬로우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거는 슬로우보다도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에바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많이 몰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몰아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에바 같은 경우에는 원화와 원화 사이에 큰 간격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뭔가 무기를 팍 쳐내거나 할 때 그 전에 한번 쫙 이렇게 무게를 주면서 눌러줬다가 그 상태에서 움직임이 팍 하고 켜질 때 거기에 대한 움직임을 크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책에 있냐면 이 사쿠가라고 제가 사실 이 책을 샀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안에 이런 쯤에 같은 지시가 많이 들어 있었는데 제가 이게 저작권 때문에 많이 보여드릴 순 없고 하나만 보여드리면 원래 책도 한 장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한 장도 보여드리기가 힘드네. 지금 배터리가 없네요. 이게 이사쿠가에서 에바 그 원화 샘플만 봐도 아실 건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거 있다. 네, 그런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수 짝수는 관계 없어요. 홀수 짝수는 관계가 없고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돼요. 단지 이제 매수를 많이 넣으면 아무래도 그만큼 느려질 수 있다는 거, 움직임이 느려진다는 거. 그래서 움직임이 느려지면 그게 좋은지 어떤지 또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살기의 중간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놀라주기도 해요. 그렇죠. 그게 세로 짝대기 길이가 짧아지는 게 보기가 편하잖아요. 보기가 이게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원래 요 표시도 여기다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헷갈린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근데
이게 또 연출가들이나 감독님들 사이에서는 좀 안 좋게 보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취향을 타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다가 그리는 편이에요. 그냥 한 번에. 그리고 짜장의 길이가 짧아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 간격이 여기와 여기에 알아보기가 제일 쉬워지잖아요. 이게 길면 이렇게 길면 이게 만약에 얘가 길면 얘가 더 그 얘랑 얘 중간인 게 아닌 것 같이 보이니까 여기가 길어지고 짧아질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작화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것도 사실 그 머리카락 할 때도 바운드를 줄 때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쪽에서 뭐 창문 같은 거 아니면 이거 할 때도 그런데 얘를 세모로 해가지고 나중에 원화로 표시를 해서 요 돌아가는 부분을 좀 더 이쪽으로 갔다가 일로 오게끔 하는 경우도 있죠. 얘를 내가 그린다 그래서 얘는 사실 그 뭐지? 원래는 얘가 라스트니까 라스트가 제일 이쪽으로 가야 되지만 얘보다 조금 더 이쪽으로 간 그림을 참고로 넣어주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뭐야 이 지시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고 사실 이펙트 할 때도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어떻게 몰아줬다가 어떻게 부숴주고 여기엔 어떤 원화가 원화 사이에 어떤 걸 넣을까는 또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제일 재밌는 부분이. 그래서 이걸 안 쓰는 사람들은 그냥 정중앙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잘 나눠주는 사람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중앙으로 나누게 되고 중앙으로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평범한 움직임을 하게끔 되는 거죠. 원화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렸는데 나누기를 중간을 나눠버린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재미없게 나눠지겠죠. 근데 이거를 원화를 이렇게 해놨는데 얘가 이쪽으로 몰아치기를 해가지고 샥 하고 움직이면은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 몇 초로 움직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그림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장난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초도 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장난을 칠 때 그림에 어디를 많이 넣고 어디를 조금 넣고 이런 걸로 그림의 그 스피드감을 줬단 말이에요. 속도도 그걸로 조절하고 그게 이 원화의 지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이런 걸 좀 알면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네. 졸려님의 그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가 보다. 예, 뭐 대충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오늘 알려준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거 말고도 하나를 더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오늘 알려드린 것들은 굉장히 그 액션이나 기본적인 그 무빙을 그릴 때 애니메이션이란 건 이런 무빙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무빙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네. 되게 많이 그렸네. 지금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이게 몇 시간째야. 아무튼 방송하면서 그린 게 장수로는 굉장히 지금 많아가지고 이것도 또 이거를 또 스캔하고 커팅질을 해야
양이 너무 많아요. 이거 봐요. 이게 아까 그 방송하는 동안 그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 방송하는 동안에 이 정도를 그리기 때문에 사실 짧게 그리고 있지만 그만큼 종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네, 머리카락 그런 식으로 날리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머리카락은 혹시 머리를 이렇게 한두 가닥 정도 확실하게 이런 머리를 한 두세 가닥 이렇게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앞머리가 좀 많이 이렇게 전사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머리카락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머리카락이 움직였을 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움직이는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그림에 움직이는 맛이 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아요. 이런 머리카락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앞머리가 좀 많이 있는 머리카락보다는 좀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머리카락을 좋아해요. 이게 이런 버거지 머리나 아니면은 조금 머리카락이 이렇게 뭉쳐있는 머리는 움직인다고 해도 사실 재미있진 않아요. 이렇게 확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재밌지 않은데 이런 머리카락들은 움직였을 때 이 뿌리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놀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재미 요소가 크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좀 소년 캐릭터 같은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머리카락하고 같이 움직여서 재밌는 게 역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학원물에서 많이 보는 이런 걸 움직여주면서 같이 움직이면은 리얼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걸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때문에 머리카락이 아주 짧은 애들을 그리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런 애들로 가지고 놀면서 움직여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끝내볼까?